이제 제품을 받으시고 좀 몇 주째 쓰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내가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마아키텍트라고 하는 기기가 결국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탄력, 리프팅과 내가 바른 화장품들의 유효 성분의 흡수로 인한 화장품의 효과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마아키텍트는 이 노화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피부가 노화됐다. 즉, 거울을 봤을 때 주름이 간다, 주름이 깊어진다, 탄력이 처진다, 안색이 좀 탁해진다. 이런 노화 증상들을 실제로 우리 피부의 구조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냐면, 피부 구조 중에서도 이 부분, 진피라고 하는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우리 피부의 노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피라고 하는 부분에는 제가 지금 앞에 띄워드린 성분들이 가득가득 차 있을 때는 노화 증상을 잘 못 느껴요. 특히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이 성분들은 주름 탄력에는 관련이 많은 단백질로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 이것들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히아루론산, 수분, 영양, 그다음 뮤신 이런 성분들이 저 사이 공간들을 채우고 있어요. 자, 근데 25세가 지나면 이 성분들은 그냥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피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빵빵하고 콜라겐의 배열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차 있었던 반면 이제 노화된 피부를 보면 지금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게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콜라겐 보면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오른쪽 콜라겐 기둥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그다음 두껍던 콜라겐 다발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면 콜라겐의 역할인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손상되면 이렇게 꺼지게 되겠죠.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게 부분 콜라겐이 이렇게 부분 손상됐다. 기능을 잃었다 그러면 그냥 부분 주름으로 보이게 될 텐데 이 면적 자체의 넓은 면적의 콜라겐이 손상됐다. 그러면 지붕은 어떻게 될까요? 지붕은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두꺼웠던 두께도 실제로는 이렇게 얇아지게 되는 현상들도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주름 탄력, 이런 부분이 무거워진다던가, 이런 부분은 주름들이 더 깊어진다던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안티에이징 케어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은 이 진피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시 젊었을 때처럼 탱탱하고 쫀쫀하고 치밀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자, 우리 기존에 이런 탄력 저하를 위해서 케어를 화장품으로 해왔었습니다. 먹는 것도 있었고, 뭐 콜라겐을 먹는다던가. 자,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서 피부로 흡수가 되는데 바로 이 화장품이 진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 경과 이 표피라고 하는 이 각질 사이사이를 이렇게 뚫어서 진피까지 그 유효 성분이 들어가야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피부 겉에 바르는 화장품이 피부 안쪽으로 흡수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이 각질 사이사이의 성분들과 유사한 성분들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리포종, 캡슐을 만들어서 이 겉에는 이 사이사이 지질하고 같은 성분들을 넣어놓고 이 안에 유효 성분들을 쏙 넣어놓는다던가, 분자의 크기를 잘게 쪼갠다던가, 이렇게 진피 안으로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막 되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리프팅 크림을 비싼 금액으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여기 팔자주름이 너무 깊었어. 자, 얘를 이제 집에서 바르시면서 매일매일 막 데일리로 체크를 하시겠죠? 여기가 얼마나 옅어졌는지, 얼마나 짧아졌는지. 자, 근데 내가 기대하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 바르면 여기가 막 싹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셨지만, 막상 발라보면, 오, 조금 더 써야 되나? 나만 효과가 없나? 이런 느낌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요즘은 뭘 많이 하시냐면, 연예인들도 그냥 방송 나와서 요즘은 다 그냥 오픈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뭐 이영애 씨가 나와서 저 레이저 받습니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와, 이건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탑 여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남성 연예인분들도 다 나와서 이번에 레이저 받았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받는 레이저들이 이름들은 다 되게 다양한데, 뭐 울세라, 써마지, 이분들이 사용한다는, 케어를 받는다는 레이저들을 모아보니 결국은 이거예요. 고주파냐, 초음파냐. 근데 어느 회사에서 만든 고주파냐에 따라서 뭐 울세라냐, 써마지냐, 실펌이냐, 올리지오냐, 그냥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름들이 전부 다 다른 레이저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음파, 고주파로 함축이 됩니다. 피부 탄력을 위한 레이저로. 그다음 여기에 피부과에 가시면 꼭 레이저 플러스 이 스킨 부스터를 추가해요. 스킨 부스터가 우리 아까 피부 안쪽 진피를 채우고 있는 그 성분들이 화장품으로 흡수시키는 게 쉽지 않으니, 그냥 주사기를 활용해서 아예 진피에다가 쿡 찔러서 그 성분들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스킨 부스터, 혹은 비타민 C 같은 거 적용하고 음극으로 밀어 넣어주는 케어를 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스킨 부스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딱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제안하는 피부 탄력을 위한 레시피가 딱 저거라는 거예요. 고주파, 초음파, 스킨 부스터.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좀 더 집에서 편하고 고통 없이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해보고자 이 전류의 기능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본체 위에 끼우는 링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링 두 개를 육안으로 봤을 때 다른 점이, 요 전극판이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링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이 전극판 두 개짜리가 스킨 피트니스, 전극판 세 개짜리가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전극판 두 개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나오는 게 고주파예요. 그래서 얘를 본체에다가 이 링을 딱 결합하면 요 가운데 부분이 있죠. 동그란 거. 이 부분이 초음파. 그래서 스킨 피트니스는 고주파와 초음파를 같이 조사를 받는 링이고, 그다음 스킨 뉴트리션은 전극판이 이렇게 세 개인데, 요렇게 두 개에서 나오는 게 일렉트로포레이션,
그다음 나머지 하나에서 나오는 게 이온토프레시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그다음 요 결합하면 요 가운데 얘는 이거랑 동일하죠. 그러면 요거 뭐예요? 동일한 거 요거? 초음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팜플렛이나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 전류가 뭐라고 써 있냐면 요렇게 소노포레시스라는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근데 얘가 결국은 요 가운데서 나오는 스킨 피트니스의 초음파와 동일한 전류라는 거. 근데 이름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실제로 제가 체험 때 써보면 많은 리더님들이 이 링을, 이 단면을 피부에다 완전히 이렇게 다 갖다 대시는 게 아니라 이 단면을 특히 이마 같은 부분,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갖다 대세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마에 다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만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만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주파 반만 걸치면. 두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오, 김윤정 리더님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마에 반만 걸치게 되면 이 헤드에서는 고주파, 초음파 에너지가 100% 나오는데 내 피부에는 반만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 부분이 유난히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파크가 튈 확률이 높아져요. 자, 우리 코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뭐, 코 쪽에 신경혈관이 많이 몰려 있고, 코는 근육보다는 연골 조직이다 보니까 탄력에는 좀 이렇게 대고 있어도 탄력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은 부분이라 닿지 않게 하는 건데, 또 하나, 이렇게 굴곡이 많고 좁은 부분이에요, 코는. 그러다 보니까 코에 갖다 대셔도 뜨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스파크가 팍 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얼굴 전체를 이 고주파를 5단으로 돌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세게 돌려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코에 갖다 댔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셨나 봐요. 하지 말라는 부위니까. 그래서 코에 갖다 대셨다가 바로 스파크 튀어서 코에 화상.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피딱지 같은 게 일주일 동안 여기에 까맣게 점처럼 달고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밀착이 잘 안 될 때는 스파크, 그다음 열이 굉장히 뜨거워질 위험이 있으니 잘 갖다 대셔야 되고 전면이 이렇게 다. 그다음 스킨 뉴트리션이 이렇게 반만 닿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포레이션은 두 개가 닿았는데 이온토프레시스는 안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화장품의 흡수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쓰실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갖다 대는 거. 그리고 보통 제가 이렇게 턱 하실 때 보면 턱을 이렇게 다 꽉 채우게 갖다 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대세요. 반은 뜨고 반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목 여기 측면 하실 때도 이 바깥쪽 부분은 다 이렇게 뜨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딱 신경 쓸 거는 밀착하는 거, 그거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킨 피트니스 모드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류가 쓰였다고 했어요. 고주파와 초음파. 자, 고주파 이 링을 갖다 댔을 때 열감이 나는 건 정상입니다. 고주파가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링으로 진행을 하실 때 따끔거렸다. 그러면 잘못 쓰신 거예요. 아까처럼 밀착이 안 됐거나 혹은 그 부위에 젤이 좀 덜 발렸거나. 그래서 이 고주파는 무조건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열이 뭘 해주는 거냐면 아까 우리 앞쪽에서 봤을 때 진피 안에 손상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얇아져 있거나 기둥이 끊어져 있거나 이런 단백질들을 봤었죠. 그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백질들을 이 열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표피 아래에 손상됐든 정상이든 어쨌든 이렇게 망가진 단백질, 이렇게 끊어진 단백질이 있었는데 아예 얘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가 치유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 신체,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이 신체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고주파 열이라는 걸 일부러 쪼이는 거예요. 고주파 열을 쪼이지 않는 이상은 이 망가진 콜라겐은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망가진 거 없애고 새로운 콜라겐 만들어서 이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원리가 이 고주파에 담겨 있는데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주파만 담겨 있어도 상관없어요. 없애면 자가 치유 능력으로 만들어 올리잖아요. 초음파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초음파를 넣은 이유, 결합한 이유. 자,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합성될 때 이 초음파는 이 효소의 활성을 도와줘요. 이 초음파 진동을 우리가 피부에 줌으로써 그럼 결국은 효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콜라겐 재생 회복이 더 쉬워지고 빨라지게 되는 효과로 고주파와 초음파를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타사, 고주파 기기들을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예 고주파 단독인 회사들도 많고요. 초음파가 아니라 저주파나 중주파로 결합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초음파 결합일 시에만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주파는 근육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거 이 초음파 결합이 완전히 진짜 콜라겐 재생 회복을 위한 탄력에만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고주파가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1MHz, 3MHz 두 개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게 3MHz, 깊게 들어가는 게 1MHz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이렇게 두 가지 전류를 넣은 이유는 피부에 다양한 층에 좀 더 균일하게 열감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타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르게 열감을 내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뒤에 가서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열이 손상된 단백질을 파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무 열이나 다 파괴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딱 적정선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41도에서 43도. 자, 그래서 타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상이 여기가 안 움직여지네요. 음, 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이거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저희 더마아키텍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43.6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타사들은 이 최고 온도가 40도가 안 찍혀요. 뭐 35도, 36도에서 끝나게 되고, 열이 오르는 속도도 저희 회사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의 모양을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이렇게 균일하게 열이 나타난다면 이 회사는 열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났었고요. 이 회사는 열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계 자체가 치밀하게 설계가 된 기기다 보니 결과도 굉장히 차별화된 결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타사 제품들을 구입하시는 분은 상세 페이지에 고주파고 열이 나고 그래서 단백질 뿌신다. 이거 보고 구입하는데 이런 결과들은 모르시는 거죠. 자, 이거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주파를 활용해서 단백질을 다시 부시고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셨다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바른 화장품의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넣어서 그 콜라겐의 활성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 콜라겐 기둥 사이사이를 좋은 영양분들로 채워주는 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홈케어 시에 중요한 거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킨 뉴트리션인데 이렇게 모드가 두 가지가 나와요. 비타민C 모드는 음극, 스킨케어 모드는 양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드가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사용하는 제품을 꼭 맞춰서 쓰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전류가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간 게 일렉트로포레이션. 자, 이거 아마 이제 설명 들으실 때 이 전류가 들어가면 피부에 홀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 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홀을 형성하는 건가 의미가 궁금해서 이 전류 공부를 조금 더 해봤더니 우리 진피 위에 표피라고 해서 이렇게 각질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층이 있습니다. 표피. 화장품이 이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들어가면 이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포 간 사이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화장품의 흡수 경로가 좀 더 넓어진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우리 화장품 발라놓고 이렇게 두드리면 흡수가 더 좋아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초음파의 그 진동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소노포레시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밀어 넣어주는 전류가 이온토프레시스입니다. 이온토프레시스 다른 말로 갈바닉이라고 하면 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더마소닉이 이 이온토프레시스만 있었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전류가 추가가 되면서 화장품 흡수율을 완전히 더 극대화시킨 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기서 실습하면서 느끼는 게 기존의 더마소닉 우리 체험할 때 쓰시면 더마소닉 꺼졌는데 더 추가해도 돼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더마 아키텍트 쓰시면서 90초죠. 화장품 흡수 시간이. 더 써도 돼요라는 말을 많이 안 물어보세요. 기존의 더마소닉보다. 이게 흡수율이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거고 리더님들도 그래서 질문을 좀 덜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고주파 할 때 필수로 같이 쓰셔야 되는 제품이 이 부스팅 젤. 자, 이 부스팅 젤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꼭 아티스트리의 더마아키텍트 부스팅 젤을 써야 되는가? 이거 어떤 리더님이 저에게 질문 주신 것 중에 소비자분이 물어봤대요. 집에 다른 젤이 있는데 그걸 써도 되는가? 더마아키텍트 젤을 사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자, 하나 저희가 예로 들어드리면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기기는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젤이 이제 부족해서 못 쓰고 계신 분이 있으셨어요. 자, 그분이 집에 있는 투명한 젤을 활용을 하셨대요. 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2번은 써야 되는데. 분명히 투명한 젤이었는데 적용하고 나서 이제 닦으려고 기기를 이렇게 눈으로 봤더니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그 젤과 기기의 전류가 만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내 피부에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는 우리 모르죠. 색깔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희 부스팅 젤은 아예 애초에 기기와 함께 쓸 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전성 테스트 다 완료하고 나온 젤이라 뭐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내가 이 젤을 적용하고 기기를 썼을 때 전류가 피부 안으로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품 안에 미네랄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전류가 잘 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주파는 아까도 말했듯이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열이 내 피부에 조사가 되는 거라, 발생이 되는 거라, 이렇게 열에 의해서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을 추가로 담았어요. 그냥 젤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들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티에이징 라인에 많이 들어가는, 특히 안티에이징 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프로틴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얘 발라놓고 고주파 적용하고 나서 씻고 나면 무슨 시트 마스크 붙였다가 뗀 것처럼 피부가 막 되게 촉촉하고 안색도 맑아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그 순간에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기 적용할 때는 저희 젤 꼭 써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 그다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용 방법. 사용하실 때 일단 스킨 피트니스는 주 2회를 쓰는데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선생님, 저는 이번 주 2번을 다 했어요. 월, 화 썼습니다라고 수요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주 2회를 쓰긴 했죠. 월, 화. 이거 잘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어요. 주 2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걸로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8시간이 지났는가가 더 중요해요. 네, 그 기준으로 주 2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48시간 이상을 건너뛰고 주 2회 하시면 되고, 일단은 클렌징. 그다음 바로 부스팅 젤이 아니라 중간에 토너. 자, 토너를 바르는 이유는 아까 부스팅 젤에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흡수가 좀 잘 되려면 앞에 토너가 발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토너 발라주시고 부스팅 젤. 그다음 스킨 피트니스 고주파. 그다음 젤을 이제 닦아내고 스킨 뉴트리션이 들어갈 건데 젤을 닦아내실 때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로 씻어낸다. 그다음 2번째는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닦아낸다. 이렇게 2가지. 자, 근데 물로 씻어내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집에서 사실은 물로 씻어내고 합니다. 물로 씻어내실 때 우리 바로 앞 단계 스킨 피트니스에서 고주파로 피부 깊숙한 곳에 열을 내놨어요. 이 열이 손상된 단백질을 부실 거예요. 근데 씻어내면서 찬물 세안을 한다. 자, 어떤 분이 찬물로 씻어내면 탄력에 더 좋을 것 같대요. 자, 말은 일리가 있는데 고주파 열이 식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씻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젤을 제거하셨으면 이제 스킨 뉴트리션 하기 위해서 토너, 비타민C 앰플 바르고는 음극 모드인 비타민C 모드, 그 다음 세럼 에멀전 크림 바르고 양극 모드인 스킨케어 모드. 만약에 이걸 안 쓰신다면 바로 이제 세럼 에멀전 크림 바르고 스킨케어 모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더마소닉 할 때 더마소닉은 2단계에 들어갔었어요. 더마소닉이. 세럼 바르고 나서. 그래서 그 세럼이 전부 다 극성이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럼 자체에. 근데 이번에는 크림까지 다 바르고 흡수 모드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가 특히 기존의 더마소닉을 쓰시던 분들이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우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스킨 피트니스 이 고주파 이 샷의 방식으로 점 찍듯이 적용하는 이 방법을 본사에서는 총 목까지 50샷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리더님들은 이거 쓰실 때 몇 샷 정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윤정 리더님 몇 샷 쓰세요? 손이 잘 안 보여요. 300샷? 300샷. 와, 저희 이 기기는 250샷이 되면 10분 동안 쿨타임이 들어가요. 그 쿨타임 10분을 기다렸다가 추가 50분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몇 분 쓰세요? 50샷 딱, 김수미 리더님 딱 50샷. 어, 자, 보통은 많이들 쓰십니다. 자, 아까 저희가 오전에 피부 측정을 해드리는 시간이라 어떤 분 피부 측정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전체적으로 시뻘겋신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 혹시 더마키텍트 몇 회 정도 쓰세요? 그랬더니 300샷 쓰신대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궁금해서 300샷을 쓰셨고 그 전에는 한 200샷 정도 쓰신대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시뻘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몰랐다고 하시는데 저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더마아키테크 자극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100샷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요. 평소에 내가 그냥 얼굴이 빨가신 분들이 있어요. 노화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혈관이 확장돼서 그럴 수도 있고, 피부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샷수를 너무 많이 올리지도 마시고, 저희 강도가 총 1단부터 5단까지 쓸 수 있죠. 단수를 뜨겁지 않더라도 5단까지 올리는 건 좀 그 피부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얼굴이 빨갛고 예민하다면 단수도 3단, 횟수도 웬만하면 이 본사 가이드 그냥 50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자, 저희가 이 본사와 여러 이야기를 했을 때 가이드로 드릴 수 있는 최대 횟수가 반쪽 100, 반쪽 100 하면 200이죠. 최대 횟수가 200까지. 저희가 본사 분들과 이야기하고 내린 최종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누구나 다 200을 하라는 게 아니라 50에서 2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집에서 처음에 이 본사 가이드 50을 보고 50샷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좀 비는 공간도 생기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섹션이 요 두 부위는 섹션이 4개, 광대부터는 섹션이 3개로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아쉬워서 조금씩 샷수를 10샷씩 올리다 보니까 반쪽 8이 됐을 때 전체 다 하니까 160이죠. 이 정도 되니까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얼굴은 전혀 빨개지지 않는데 열이 후 오르는 느낌이 나요. 제가 이거 에어컨 있는 방에서 얘를 했는데도 얼굴만 막 열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 오시면 그냥 그 샷수에서 스톱하세요. 옆에 사람이 200을 썼더니 팔자주름이 짧아졌더라. 나도 200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샷수를 조금씩 올려봤을 때 내가 느낌이 탁 오는 그 샷수에서 그냥 멈추자는 거.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턱 섹션이 4번으로는 사실 반쪽 80, 그래서 하실 때 이렇게 좀 촘촘히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여기가 고민이야. 팔자주름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팔자주름에다가 30에서 40샷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옮기지도 않아. 여기만 막 3, 4샷을 쏘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한 부위에 집중해서 막 연속적으로 쓰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제가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제일 처음에 턱 밑을 할 거예요. 턱 밑. 우리 여기 탄력이 처지면 이 부분으로 되게 불룩해지거든요. 실제로 이거 병원에서 펠리컨 턱 시술이라 그래서 실리프팅 이런 데다가 많이 받으세요. 자,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턱 밑이죠. 뼈의 아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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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총 여기만 9회가 나옵니다. 촘촘히 갔을 때. 자, 그럼 저는 이거를 가이드로, 이 9회를 가이드로 삼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턱 끝, 제가 숫자 1번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턱 끝에서부터 이제 여기 귓볼 앞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 턱 밑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턱 밑 나오는 횟수로 1번도 횟수가 동일하실 거예요. 촘촘히 갔을 때. 그 다음 2번, 입꼬리 옆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귀 중간쯤. 그 다음 콧망울 옆에서 역시 귀 앞으로.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요 눈 아래쪽. 여기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관자놀이 쪽쯤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 다음 이제 이마로 오는데 요 가운데 제가 지금 요 찍어드린 데가 꼭지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마는 저같이 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3번을 찍으시고요. 그다음 나는 이마가 좀 좁은 편이다 그러면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저는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해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가 다 채워지는 상태로 가요. 그러면 이제 2번째 라인 올 때는 여기 한 2번 정도만 찍으면 여기를 다시 이제 안 겹치셔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이렇게 다 해놓고 그다음 2번째 라인은 여기 정도, 그다음 첫 번째는 한 번이나 혹은 2번 정도 해서 했던 부위가 다시 안 겹치게 계속 이쪽으로 오면 요런 부분이 계속 겹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우리 요런 부분이 신경혈관이 되게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라 기기 쓰면서 찌릿거린다라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특히 많이 겹치지 않도록 이마 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라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우리 목도 해야 되죠. 목 하실 때 요 뒷부분 우리 옛날에 귀 밑에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라인 내려오고 갑상선 빼고 한 라인이 더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줄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갑상선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체험하실 때 보면 얘를 진행하실 때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분들 여기 진행했다가 옆 사람 보고 막 다시 반대쪽 턱으로 왔다가 또 막 이마도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차곡차곡 라인을 따서 가는 식으로 하면은 덜 지루하기도 하고 네, 좀 굉장히 촘촘히 갈 수 있는 장점으로 안내 드렸어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강도가 5단까지 있다 보니 이 기기를 받아보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5단을 써야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자마자 그냥 5단으로 올려서 막 쓰십니다. 근데 이 단수는 뭐에 따라 결정하셔야 되냐면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열 민감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분은 얼굴 전체를 5단으로 돌려도 전혀 뜨거운 느낌이 없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광대 아래까지는 3단으로 쓰고요. 그 다음 광대 쪽은 2단, 이마는 1단으로밖에 못 씁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못 갖다 대요, 이거를. 여기 3단으로 쓰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열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르니 그 강도로 꼭 조절해서 쓰시고 우리 기기를 언제든지 중간에 일시정지를 시키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강도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샷수를 이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기까지는 강도를 좀 높게, 그 다음에 이렇게 뼈랑 피부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들은 강도를 낮추고, 반대쪽 턱 들어갈 때는 강도를 다시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기 부분은 무조건 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 아까 또 하나 우리 피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피부에 1.94mm까지 이 전류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1단이든 5단이든 그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세게 한다고 무조건 더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강도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거예요. 화상. 정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상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었을 때도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에 주문을 하면은 12월 말에 이제 받으신대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받아서 많이들 쓰시겠죠. 점점. 리더님들이 쓰셔도 화상 건수가 이렇게 접수가 많이 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쓰실 때 이 가이드를 제대로 못 받으시면 문제가 진짜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 얼굴에 무언가 주입하는 시술을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받으신 분들은 시술을 받으시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기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 이마에 자가지방 이식을 하신 분이 이 고주파를 갖다 댔는데 그 부위가 처음 딱 갖다 댄 부위가 시커멓게 변해서 바로 떼고 안 하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자, 근데 이 부위가 다음날 빨갛게 되고 점점 흐려져서 결국은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안에 주입한 이 지방과
강한 전류가 만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뭔가 주입하는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 개월수를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톡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자가지방이라던가 뭐 리쥬란 힐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스킨 뉴트리션 모두도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스킨 뉴트리션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 스킨 피트니스는 열이 점점 세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 그 뒤쪽에서도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 스킨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찍어내는 샷의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본사 가이드는 이렇게 동글동글 나선형을 그려라라고 가이드를 해주는데 리더님들 직접 써보셨을 때 어떠세요? 나선형을 그려서 쓰시나요? 김수빈 리더님 그냥 쭉쭉 밀어내세요? 아, 동글동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세요? 쭉쭉 밀어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집에서 이거를 써봐도 우리 스킨 뉴트리션이 비타민 C 앰플 다음에 한번 쓸 거고 크림 다음에 한번 쓸 거죠. 자, 특히나 비타민 C가 수용성이에요. 거기에 끈적끈적한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결합되어 있는 앰플이다 보니까 얼굴에 발랐을 때 끈적이는 느낌하고 되게 빨리 말라버리는 느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피부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을 그려도 어떻게 되냐면 내 피부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불필요하게 근육이 움직이면서 나선형이 그려져요. 그럴 바에는 얘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면서 탄력 떨어지고 막 올릴 때 주름 생기고 그럴 바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이 더 우리한테는 쉬울 것 같고 비타민C가 너무 빨리 건조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안 지나가져서 리더님들이 최근에 어떻게 쓰시냐면 얘가 한 스포이드를 쓰는 게 1회 정량인데 다 발라놓고 지나갈 때 안 지나가지니까 계속 짜신대요, 얘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C 얘 산성이죠, 엑시드. 산성이 얼굴에 갑자기 너무 많이 발려지면 그것만으로도 따가울 수 있어요. 민감해지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전류까지 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따끔거림이 심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한 스포이드, 많아도 두 스포이드 정도 쓰시고 얘를 지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 너무 안 지나가진다 그러면 미스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를 추가로 얹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분 부분 짜서 바르고 바른 다음에 또 이마 바르고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발라놓지 않고. 네, 이거는 미스트나 아니면 섹션을 나눠서 바르기 이렇게 선택해서 써보세요. 자, 그 다음 목을 하실 때 고주파는 샷으로 쓰니까 별로 질문을 안 하시는데 밀어내는 방법이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귀 뒤, 얘는 무조건 내리세요. 왜냐면 우리 이 부분에 얼굴 노폐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심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정해진 길이니까 얘는 내리고 그 다음 요만큼 비는 공간 여기는 올려주세요. 근데 올릴 때 여기서부터 턱선 걸리면 탁 멈추지 마시고 요 턱의 밑부분까지 이렇게 다 타고 올라오는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탁 멈추지 마시고 여기를 타고 올라와 주세요. 자, 혹시나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실제로 여기서 해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밀 때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은 주름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향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킨 뉴트리션 하실 때 아까 저는 열에는 되게 민감해서 3단, 2단, 1단 쓴다고 했죠. 근데 스킨 뉴트리션은 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찌릿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을 낮게 쓴다고 스킨 뉴트리션도 낮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저는 피부가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리더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너는 피부가 두꺼우니까 고주파 5단 써도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저 두꺼워도 321밖에 못 써요. 피부 두께와 강도는 별개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자분들 피부 두껍죠? 여자보다? 그러면 다 5단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막 3단도 뜨겁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더마소닉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뻑뻑하면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멈추면서 이렇게 더마소닉을 적용하라는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더마 아키텍트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무조건 움직이시는 게 좋대요. 네. 근데 롤링은 아까처럼 어려우니 근육결 방향대로. 그리고 또 하나 리더님들이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근육결대로 쓰세요 하니까 그 방향대로는 쓰시는데 속도 보세요. 딱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우리 그 세 가지 전류가 세포 간극 벌리고 떨어주고 극성으로 밀어 넣어주고 이 역할을 얘가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면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속도가 요 정도 속도. 요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천천히 지나가야 좀 근육이 덜 밀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더마아키텍트 사용하시면서 좀 사용 방법들을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제가 모아놨으니까 요것들 나중에 뭐 소비자분들 구입하시면 요 한 페이지 전달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요거는 스킨 피트니스 하는 날 이게 포인트예요. 스킨 피트니스 하는 날 그럼 스킨 피트니스 일주일에 주 2회죠. 그 주 2회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그럼 앞으로 저는 저 제품들을 다 못 쓰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스킨 피트니스 하는 날만 이렇게 각질 제거되는 제품들 여기까지가 각질 제거랑 관련이 있는 제품들 그다음 얘 자체가 너무 고농축이라 고주파 한 날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열감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농축이 들어갔을 때 혹시나 그 민감 반응이 더 세질까 봐. 그다음 요거 두 제품은 고주파로 열 내놨는데 열이 식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라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프로모션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받아보셨죠?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자, 이 제품은 히아루론산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쪽 볼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패치인데 사용하실 때 토너 바르고 비타민C 앰플을 먼저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더마아키텍트 적용 전에 이 패치를 묻히시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비타민C를 발라놓으니까 약간 그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이 패치가 그래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찰싹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히아루론산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시면 됩니다. 그 겉에 있는 그 약간 갈색? 살색깔의 그 필름 위에다가 그냥 뿌리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필름을 나중에 이렇게 딱 떼냈을 때 그냥 아무 표시 없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거 쓸 때 필름을 딱 뗐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어, 이게 뭐지? 들어간 건가? 했는데 그 확인하시는 방법이 그 갈색 필름 뒤에 이제 히알루론산이 고형화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져봤을 때 이렇게 떼고 나서 그 뒷면을 만져봤을 때 손에 허옇게 안 묻어나면 내 피부에 다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 안 들어갔으면 그 뒷면 만졌을 때 허옇게 손에 다 묻어요, 히알루론산이. 자, 그래서 필름 떼고 나서 그 투명한 그 부분에 미스트 뿌리고 비타민C 모두로 흡수. 너무 흡수 잘 돼요. 롤링도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비타민C 앰플만 발랐을 때보다 저는 롤링이 훨씬 더 쉬운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세럼 에멀전 크림까지 바르시고 이제 마지막 플러스 양극 흡수 모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 위에다가 뿌리셔야 되는 거. 그럼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게 된 게 맞냐고. 네, 맞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 상관없나요? 이 제품은 사실은 이 히아루론산은 그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그걸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물질이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재생 시간인 저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아루론산은 피트니스 한 당일에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 날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 오늘 피트니스 고주파 했으니까 오늘 더 열심히 케어해야지 하고 히아루론산을 붙일 수도 있는데 당일보다는 다다음 날이 더 추천. 디파잉 세럼도 열감을 내린다고 했는데 피트니스 한 날, 저희가 안 그래도 디파잉이 사도 열 낮추는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다 이거를 질문을 했는데 디파잉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열감을 낮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쓰지는 않습니다. 에이, 열감을 낮추는 세럼의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마케팅 부서에서 괜찮다고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제가 최대한 요즘에 리더님들이 질문 많이 해주시는 거라던가, 저희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가능한가요? 네, 좋아요. 저희 소비자분이 지금 그걸 쓰시는데 2단을 해도 뜨겁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단으로 하셔도 되는지,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쓰셔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다 1단으로 전부 하셔도 괜찮다는 건가요? 네, 어디가 열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광대나 이마 쪽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3단으로 테스트 하셨을 때 괜찮으셨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2단도 뜨겁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쓰실수록 점점 뜨거워지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1단으로 쓰시는 걸로. 아까도 말했지만 1단이든 5단이든 전류가 들어가는 깊이 같은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뜨거우면 강도 낮추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뜨거워도 강하게 써야 좋을 것 같다 보니 열을 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본 중에 열 참으신 분 중에 마지막 최후가 가장 안 좋았던 경우가 분명히 이마할 때부터 뜨거운 게 느껴져요, 제가. 왜냐면 무서우니까 잘 못 갖다 대.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까지 다 하고 목으로 넘어가셨는데 역시나 강도를 줄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나가실 때 목에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그렇게 나가셨어요. 이거는 화상이죠. 네. 그러니까 열을 참는다는 게 어느 정도 열을 참는지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서 그랬는데 음, 진짜 뜨거워서 이 헤드 부분을 잘 못 갖다 대고 막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뜨거우니까. 그런 정도만 낮추셔야 돼요. 네. 무조건 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음,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나 초음파 레이저를 받고 오셔도 사실은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가서 레이저 쪼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 적용하신 다음에 내가 집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 일단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열감을 내가 얼굴에 받았다 보니 아무래도 민감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렌징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신경 써서 힘도 좀 빼시고, 그 다음 우리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 클렌징으로 뒤에 폼 클렌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주파 적용한 다음날 혹은 다다음 날까지는 클렌징 오일 원스텝으로 끝낸다라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 민감한 걸 조절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확실히 이 민감한 부분 때문에 피부 장벽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틴 크림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거.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 너무 잘 바르고 계시겠지만 소비자분들은 안 바르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흐린 날 겨울에는 아예 또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우리 콜라겐이 손상되는 거는 뭐 노화도 있지만 자외선이 가장 큰 요인이다 보니 우리가 콜라겐 살리겠다고 이렇게 홈케어 하시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안 바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그 다음 요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피부 안쪽 깊숙이 열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 안에 있는 수분도 어떻게 될까요? 열받았어요, 지금 피부가. 수분. 말라갈 수 있겠죠? 그런 요인을 우리가 안쪽에다 넣은 거다 보니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말들이 어, 계절 때문에도 그런 말을 하시겠지만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주파를 몇 주째 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입술 주변에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열감이 계속 지금 몇 주째 주어지고 있으면서 수분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건조함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특히 계절이 이제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 부는 계절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케어가 안 되면 그 고주파 사용 이후에 불편함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 마스크 같은 걸 좀 자주 해주시는 거 신경 써주시면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부 재생 시간에 주무셔야 돼요. 자, 재생 시간은 10시부터 2시, 새벽 2시. 특히 피트니스 한 날, 당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다음 날, 이렇게 48시간까지죠. 요때까지가 콜라겐 활성이 가장 왕성한 때가 요때까지예요. 요때는 좀 신경 써서 재생 시간에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피트니스 해놓고 영양 다 줬는데 새벽 1시, 2시에 잔다. 그럼 재생시간 다 끝나고 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아키텍트 효과들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키텍트 사용 후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트러블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자, 볼록볼록 올라오는 염증은 아닌 트러블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으실까요? 그러니까 염증처럼 빨갛게 올라오는 트러블이 아니라 맞아요. 예, 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자, 우리 또 하나 설명드리면 아까 고주파가 열이라고 했는데 이 열이 단백질을 부시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이 열 때문에 평소보다 순환이 굉장히 확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뾰루지들이 좀 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폐물의 순환도 막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런 뾰루지는 염증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는 거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지 같은 거 받고 오면 피부는 되게 좋은데 뾰루지 같은 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순환이 돼서.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순환 때문에 고주파 하고 나면은 진짜 이건 제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효과인데, 아이고, 이렇게 얼굴이 있고, 아까 제 가이드대로라면 반쪽을 먼저 하잖아요. 얼굴 중에 반쪽을 먼저 하고 나면 한 부위가 완전 밝아져 있어요. 이쪽과 다르게.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셀카를. 그리고 나머지 반쪽을 하면 양쪽이 색깔이 똑같이 밝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안색이 맑아지는 효과가 열, 노폐물 배출, 순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 즉각적이에요. 10명이면 10명 다 보여요. 이거는.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안색 맑아지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순환 때문에 일부러 마사지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외에 제가 놓친 질문 없죠.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체험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제품이라 뭐 이론적인 부분은 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 쓰고 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순서 같은 것들도 혹시나 제가 말한 방법대로 안 하고 있으면 이 방법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용해서 목을 나중으로 제한드렸지만, 목을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이마에서부터 일로 내려와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제가 해봤을 때 좀 편리한 방법으로 안내는 해드린 거예요. 자, 예, 한번. 뉴트리션 적용 때 면도하고 털 있는 부분, 면도하고 털 있는 부분, 맞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피트니스를 하고 이제 어제도 이제 스킨 뉴트리션 계속 적용을 하는데 입술 구각 부분이 건조해서 그런지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기기를 적용하면서 그 부분에 닿았었나 봐요.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 구각 부분이. 상처가 났던 부위에 전류가 들어가면 무지하게 따가워요. 그래서 여드름이 얼굴 막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나 여드름을 압출하고 온 자녀분에게 이거 기기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아마 박치근 리더님도 그 면도했던 부위에 스크래치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 따가우셨던 것 같은데, 면도한 당일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깊은 상처는 아닐 거니까 뭐 며칠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면도하니까 제가 또 생각났는데,
우리 기기 적용하실 때, 요렇게 고주파 적용하실 때도, 요렇게 우리가 구렛나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렛나루가 좀 이렇게 기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애교 머리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딱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앞에는 하시는데, 이 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만큼을. 근데 우리 노화된 피부 보면, 진짜 요 귀 앞부분에, 이런 부분에 주름이, 세로주름이 되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하실 때 우리 스킨 뉴트리션도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서 끝내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다 밀어내세요. 그리고 고주파도 요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게 이런 데 앞에서 끝내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